어떤 문제점이 생겼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리어하고 경매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딜레이 시키는 그런 용어가 이제 변경이나 각하, 기각 이제 이런 것도 뒤에서 배울 건데 지금 현재는 해오신 것들은 변경이 돼서 또 연기가 됐어요. 이제 뒤로 연기가 됐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임차인이 한 사람이 있나요? 임차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진행을 해놨어요. 한번 진행했어요. 금액을. 그에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만약에 근저당이 있는 건가요? 없죠. 이제 나는 하도 많이 여러 개를 검색해서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근저당 뭘 정확한 여러분들이 분석을 못하지만은 그게 최우선 변제가 되는지 그런 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조를 짠 이유가 이 큰 카톡에 못 물어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물어보고 제가 전화번호 갖게 됐으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자꾸만 공부를 하는데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좀 누구하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자꾸만 뒤로 처질까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 이런 것도 뽑는 것도 뭐 어떤 사람이 좀 나눠서 시간을 좀 바쁘실 거니까 나눠서 자료 뽑아서 그거를 뭐 꼭 출력할 필요는 없고 서로 한 사람이 등기부등본은 뭐 700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뽑을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뽑으면은 서로 전략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파일을 공유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읽어보기만 하면 돼. 여러 중개사한테 굳이 그걸 출력해서 하면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근저당이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등기 원인은 뭐예요? 등기 원인은 계약 날짜잖아요. 그죠? 계약한 날짜고 접수 날짜는 등기한 날짜. 그러면은 경매 순위는 접수 날짜로 치는 거예요. 그죠? 접수 날짜가 중요해요. 등기 원인은 경매에서는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접수 날짜가 왜냐? 접수 날짜가 왜 중요하냐? 등기소에 등재가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지만은 그래도 제3자한테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정해주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접수 날짜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 것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끼리 해서 자료가 뭐 어떻게 뽑는다, 어떻게 한다, 그리고 또 전입세대 열람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민센터나 뭐 전국 어디 주민센터에 가면은 서울에 있는 것도 지방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어요. 요새 인터넷 시대로. 그 전에는 물건지 동에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첨단이라서 이제 전국 어디서나 연락이 돼요. 예, 그런 것도 해보고 자꾸만 해봐야지.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면은 일단 법부터 나잖아요. 죄진 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법원 다닐 때는 괜히 뭐가 쫄려서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뭐 내가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마음 편해요. 거기 구내식당 가서 점심도 먹어보고 예, 근데 밥 맛없어요. 여러 번 먹었는데도 맛없어요. 예,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거기에 이제 읽어보면은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다 나와요. 또 어떤 하는 법, 그 다음에 비교사라법 뭐 이런 거, 시점이 언제고 뭐 이렇게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언제 평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평가가 심할 때는 중요하니까 그게 언제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내가 물건을 산다고 할 때는 이렇게 대충해서 설령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좀 한번 뭐 여러 번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꼭 한 번은 읽어보십사 하는 걸 보내드립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감정평가서 안에 보면 사진도 나와요. 사진도 나오기 때문에 사진 나오고 그 사진만 보면은 방향도 알 수 있어요. 동서남북이. 그죠? 어떻게 찾는 건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네. 제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 보면 그냥 간단해요. 네. 동서남북 나와 있으니까 그 방향 보면은 아 이게 남향이다. 창이 이쪽으로 나 있다. 그런 것도 딱히 지금 안 가봐도 되는데 못쓰기 있다가 진짜 내가 경매해야 될 때 어차피 한 번에 임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그냥 굳이 안 가봐도 어느 정도는 80%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네, 그런 거예요. 예, 관전평가서하고 물건 이런 거 나온 거는 물건 명서서에 그다음에 현황 조서서에 그 임차인 나오잖아요, 그죠? 임차인 나오는데 임차인이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 뭘로 해야 돼요? 전입세대 연락번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입세대 연락번호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도로명이 있고 직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저기 전입세대 연락번 떼는 게. 그럼 이제 둘이서 합해서 떼주는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은 이 공무원도 다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신자는 두 개로 나눠서 해주고 저기 잘하시는 분은 그 합해서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실력이 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 우리 며느리 보고 신림동 동사무소로 오라 그랬더니 일로 안 온다 그러더니 계속 반장이 나서 딴 데로 갔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의정부 북부 지원에 의정부 북부 지원에 의정부 지원의 본원에 2028경 5 하나 칠하는데 상가 사우나예요. 상가 사우나인데 경작가가 지금 7조 44억 5천 4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임차인들이 주로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도 돼 있고 그 안에 시설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꾸만 이렇게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 직접 우리가 입찰할 물건을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거꾸로 나한테 질문할 수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해주고 그냥 설명하고 내가 빼먹었는데 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빼먹었는데 그걸로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한테 최소한 뭔지 모르지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거꾸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지금은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 안에서 열심히 찾아갖고 하고 하시고 하세요. 뭐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지 제 실력은 느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제 3, 4의 어떤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할 수 있으면 돈 많이 버세요. 저는 요새는 돈 안 벌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강의 시작할게요. 여기 공기가 들리네. 진짜 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요 앞에는 또 이렇게 너무 으로 네 올리면 되죠. 진짜 들고 그랬네. 돈 주고 빌린 건데. 남기 싫어. 이거 여기 따뜻하네. 네. 그래서 이제 신고 사건에는 전압과 압류, 가압류 등기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소 기준을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5가지가 있는데 그거보다 앞선 전세권은 경력자에게 인수주의라는 거예요.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그러하지 않았다.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책에 써져 있는 거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민사집행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강의한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법을 얘기해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풀어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경매 관련 변경된 용어가 그전에는 이제 경락, 경매, 입찰 저도 자꾸만 헷갈려요. 옛날부터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매각, 경매기일, 매각기일,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2장. 법원 구성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이 정도만 읽어도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1심, 항소심, 선고심, 뭐 대법원 이렇게 돼 있고요. 단독 사건, 합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놨고요. 강제 집행 절차 설명했을 때 이런 건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면은 업무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걸 알아야지. 이런 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실수하게 되면은 우리가 찝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찝어내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입찰을 했는데 잘못했어. 그럼 취소를 시키게 되면 그럼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허가하지 말라고. 경매 취소시켜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찰한 거를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해줘요. 왜냐? 사유가 없는데 무조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은 오타 친 거 자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설명하다 보면 오타 친 게 나와. 그거 똑같이 법원도 지네들은 몰라. 그러면 우리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거에 의해서 불합리하다 하고 불허가 신청하면은 그게 들어지면은 내 보증금 날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실수 경매 법원에 가면은 공문을 하나 더 쳐갖고 1억인데 10억으로 낙찰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명씩 3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하면은 불허가가 안 받아지면은 그걸로 잔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찰 보증금 날라가죠. 벌기도 어려운데 그거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보이면은 체크해 놔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매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타경을 했잖아요. 경매 사건은 타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타경 중간에 타경이 있고 사건 연도 그 다음에 이제 각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일련 번호를 쭉 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중앙지방법원 올해는 2024년 타경 맨 처음에 들어오면 10001로 시작하겠죠. 아니면 이제 뭐 111로 시작하든지 그 다음에 111, 2 번째 들어오면 2로 시작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법원에 있는 거를 다 적어놨느냐? 경매하다 보면 소송을 하게 되면은 민사소송이 뭐 가소 뭐 이런 것들이 뭐 소송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바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송인지 자가 나오면 화해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민사 항고 사건 2018 라 하면은 민사 항고 사건이잖아요. 항고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 정도는 어떤 사건의 소송이다 하는 것만 알아도 남들보다 많이 알고 또 판단하기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다 정리해놨어요. 물건 번호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해온 게 5번이잖아요. 5번인데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데 B라는 사람의 채권이 20억인데 이게 뭐 5억, 7억, 뭐 9억, 6억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여러 개의 경매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주소는 전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왜 번지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은 따로따로 경매했을 때 금액이
좀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따로따로 해야 되고, 각자 이런 뭐 위치한 주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따로따로 경매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2024 타경 1, 2, 3, 4 하고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4번. 사건 번호는 같지만은 각 개별이라는 얘기예요. 개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해온 거는 5번이죠. 5번. 5번. 요거만 단독으로 낙찰받아서 하면은 내가 요거만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소유가.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면은 이걸 다 사야 되면 금액이 커지면은 좀 내가 쓸데없이 이거는 사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회가 적으면은 값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럴 경우가 있으면은 물건 번호를 하되, 근데 이제 어떤 거를 합쳐서 하느냐, 이렇게 모여 있어 땅이. 그러면 여기 뭐 개발하거나 뭐하고 하는데 뭉쳐 있으면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해야 되면은 이거를 물건 번호로 따로따로 하면은 누가 중간에 하나 낙찰 받아가면은 이거 쓸모 쓰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이 직원 인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요 한 번지에서 직원 왜 몇 피치 이렇게 경매를 할 건지 아니면 따로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정하면 돼요. 그래서 시청서에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경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경우는 목적으로 입찰 경우는 각 물건에 대한 해당 번호를 말한다. 물건은 반드시 기재하고, 그냥 이거 따로따로 돼 있을 때는 물건 번호 쓰는 날이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사건 번호 쭉 쓰고 여기 밑에 물건 번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건 번호를 물건 번호가 있는 거는 물건 번호를 꼭 쓰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무효돼. 입찰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매수 신고에는 매수 신청 시 하는 거고요.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 허가 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는 낙찰됐을 때 최고가 매수 신고이고 허가 일주일 후에 이제 확정이 되면 매수인. 이제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잔금을 내게 되면은 소유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다. 이제 조건에는 법정 매각 조건이 있고 특별 매각 조건이 있어요. 법정 매각 조건이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미리 이제 일반적인 거를 적어놓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 매각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농지증 뭐 이런 거를 따로 받아와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별 매각 조건에 이제 어떤 것들이 또 있냐면은 교육시설, 교육재단 이런 거는 어디 가서 허가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교육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보증금 날린다. 그러니까 교육시설 이런 거를 농촌 지역에 뭐 경매가 뭐 교육시설 숙박 숙소 관사 이런 것들이 경매가 나왔을 때 얘기하냐라도 미리 가서 그 해당 교육청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 이거를 허가를 해줄 건지 낙찰 받으면 해줄 건지. 근데 필요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어떤 명분이 묻지 않는 이상은 다 해주죠. 그러니까 그래도 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조건을 말하는 것들을 이제 특별 매각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어떤 건지 잘 봐야 된다. 왜냐 그런 거를 안 하고
낙찰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취소돼 버린다. 그럼 보증금 날리는 거 이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안 해서 날리는 사람이 1년에도 한 많이 나와요. 모르는 그 법에서는 딱 시간 지나면 봐주는 게 없어요. 그죠? 봐주는 게 없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법정 매각주권은 채권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어야지 해주잖아요. 모자르면은 경매를 신청할 이유가 없죠. 그죠? 최저 매각 가격에 이르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되고요. 보증 제공 의무가 있고 매수 신청에는 보증 제공. 10% 입찰 보증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익권, 부동산의 용익권, 담보권의 소멸 인수 되는 게 이제 확인돼야 되고요. 용익권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대금 납부 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돼 있고요. 대금 불납 시 매각 실효, 매수인의 청구 시기 등이 있고요. 특별 매각 쪽에는 이제 한번 입찰했는데 낙찰했다가 대금을 납부 안 해서 이제 재매각이 되면은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 다음에 입찰할 때 어떤 경각심을 줘야 되잖아요. 돈이 모자라서 안 됐든 어떤 다른 사건이 발생해서 입찰을 잔금을 포기했으면은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경고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입찰 보증을 10%를 내는데 20%를 내라고 특별 매각 조건을 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0%에다가 20%는 부담감이 세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부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는 의미에서 20%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연이자 연 1.5할로 할 것, 이런 것도 한다 이거죠. 매각기일의 변경. 제가 변경 지금 오늘 해오신 게 변경일자 같잖아요. 변경이 뭔지 한번 볼게요. 경매일자가 진행 도중에 경매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새로이 나타나거나 매각 조건이 바뀌는 등 예정된 매각기일에 입찰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해 매각기일을 바꾼 것을 말한다. 경매가 떴는데 좀 이따 보니까 입찰하려고 보니까 변경을 떴어요. 그럼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기다려야죠. 보통 한 달 내에 아니면 2달 내에 다시 진행이 돼요. 자, 해두고 매각기일의 연기. 그러니까 변경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제 누가 하는 건지 잘 봐야 돼요. 매각기일의 연기는 경매 신청자가 신청하거나 소비자, 채무자, 이관계인이 경매 신청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 매각기일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보통 이제 채무자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 연기해서 돈이 언제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수단을 써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 신청을. 그래서 하면은 돈이 되면은 경매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갚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뭐 어쨌든 이해관계인 채권자도 하긴 해요. 뭐냐면은 경매 집어넣을 때는 10억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쭉 가다가 한 6개월 지나가니까 지금 한 12억.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봐왔잖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쫙 올라갔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 그때 막 경매 올라갈 때 가만히 있었어요. 부동산 안 하고 카페 가서 혼자 멀리 가서 좀 혼자 있고 담배 가서 쉬고 있고 그랬어요. 왜? 아니 내가 사는 게 한 일주일만 되면 몇천만 원씩 오르는 거야. 가만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그거를 자만하다가 지금 또 많이 떨어졌어. 근데 이미 팔았는데 이게 참 알 수 없는 게 그래도 올리긴 올라서 팔았는데 종부세 때문에 팔았는데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서 첫날 당했죠. 그런 이유로
제네시스 한 대씩 내니까 부담이 가더라고요. 1년 내내 벌어서 거기 갖다 바치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많이 팔아치우고 했는데 이게 쭉 올라가다가 이게 쭉 내려가는 시점에 이때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맨날 강의하고 사람들한테 뭐나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갈 때 팔라 하면서 정작 나는 못 팔았어. 왜? 나도 욕심이 있어. 그래서 많이 떨어진 다음에 팔았는데 그래도 이득은 남겼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쉬움이 나와요. 뭐 어쩔 수 없죠. 매각기의 연기. 그래서 연기는 여기 채권 이해 당사자들이 법원이 아닌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한정 허가하면 안 되니까 통상 이해 하나에 연기를 허가한다. 네, 그래서 계속 진행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빨리 하고 법원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계속 요새 경매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왜? 전세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은행 금리가 세서 또 대출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을 못 해줘서 가격이 떨어지고 반환 대출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요건이 126%죠. 그러니까 공시가가 126%니까 안 맞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 지원하는 사람들 많아서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참고 있어요. 네. 한 방을 노려야 되겠다. 너무 짜잘한 거 하면은 귀찮아. 세입자가 많으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아시겠지만 잠을 못 자. 맨날 뭐 고전을 따르고 하고 귀찮은데 이제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채권자의 이해하기 시점인 경매 시점을 정지시켜. 정지는 이제 경매를 이제 일단은 정지시키는. 가처분으로 정지시키면 돼요. 가처분으로 경매 진행 절차 정지 신청 가처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정지를 왜 시키냐면은 연기도 안 되고 이해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정지를 왜 시키냐면은 이제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다 돼서 돈을 갚으려는데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이 돼버리고 하면은 돈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경매가 진행 안 되게 소부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가처분해서 하는 거예요. 각각 기각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형식 채권이다. 부적법의 원인이 흥결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각하가 되면은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기각은 소송 자체 거리가 안 된다 하고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이 안 돼요. 기각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상소나 항고로 해서 소송을 해야 돼. 정식으로 소송을 해서 내가 내 말이 맞다 하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으로서만 할 수 있다. 이건 각하하고 기각은 각하는 보정 신청해서 보정 사유가 해서 보정을 하고 나오면은 보정해서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기각은 안 된다. 뭘로 하려면은 다시 정식 소송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취소. 취하는 협의하여 경매 신청 행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임의로 취할 수 있으나 최고가 매수인 등이 나온 후에는 최고가 매수인이 차순위 매수인의 동의를 요구해. 이미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도 권리를 보장해주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취하시킬 수 있고 돈을 갚아서 취하시킬 수 있는데 낙찰된 다음에는 돈을 갚는다고 해도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상대 최고가 매수인이 있기 때문에. 취소. 경매진흥 도중에 부동산의 멸실 등 담보물이 소멸된 경우. 그래서 취하고 취소하고 좀 틀리죠. 뭐 이런 것들을 목적물이 소유권의 상실한 경우, 잉여 감안의 경우,
잉여 강요금은 돈을 남는 쭉 많이 떨어져 갖고 낙찰돼서 받아갈 게 한 10차 이상으로 내려가니까 별로 돈이 없다 이거죠. 그거 하면 이제 취소시키는 거고. 부동산이 맨 밑에 보면은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멸실이 채무자의 과실을 일어난 경우는 취소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과실. 왜냐면은 채무자가 일부러 망가뜨리고 약간 일부 파손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엿먹으러 하고. 그렇게 되면은 취소할 수 있는데 아무 과실 없고 온전히 다 있는데 무조건 사유도 없는데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대갈매가 일거매가 그다음 가인경매, 매각 불허가 이런 거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앞에서 설명 다 드렸어요. 촉탁 등기 경매는 일반 매매는 그냥 법무사를 시키든지 셀프 등기해서 그냥 서류 받아서 그냥 등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경매는 안 돼요. 어디다가 등기해달라고 해야 되냐면 법원이 이 낙찰자 소유자를 대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촉탁 등기고요. 미사일법 제144조에 보면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저쪽에서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쭉 있고요. 읽어보시고요. 등기 필지음은 등기소로 이제 나오는데 등기소 가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촉탁 신청할 때 반송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은 돈을 주면은 거기서 바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으면은 지방에서 경매 받으면 처음엔 저도 몰라서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럼 왔다 갔다 시간도 뺏기고 또 경비도 들고 귀찮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보내달라고 하면은 돈만 등기 비용만 붙이는 등기 비용만 주면은 보내준다. 그러니까 등기가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집행 법원한테로 가는 거예요. 차순위 매수 신고예요. 제가 읽어서 설명할게요. 차수의 신고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격이 1억 원인데 최저 경매 가격이 9천만 원이에요. 그럼 10% 900만 원을 차감한 1억 원에서 900만 원을 차감한 10%에 9,100만 원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만 채무가 매수 신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막 2명, 3명 될 수 있잖아요. 채무가 매수 신고인이. 그렇게 하면은 쓴 사람이 만약에 9,200만 원에 쓴 사람이 2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은 가위바위보 하든지 아니면 둘이서 어떤 방법을 해서 보통 가위바위보 많이 하고 뒤로 가위바위보 해서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9,100만 원, 9,300만 원 이렇게 되면은 맨 위에 사람이 채무가 매수 신고인이 된다. 채무가 매수 신고인은 보증금을 일단 냈잖아요. 입찰 보증금. 그거 못 찾아요? 왜? 언제까지? 낙찰 받은 사람이 채무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내고 그럼 끝났잖아요. 잔금을 냈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해제가 돼서 이제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면은 찾아가면 되는데 그 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묶여 있는 거예요. 보증금이 묶여 있고 여기 이제 추첨 하게 되는데
추천 안 하고 뭐 보통 가위바위보로 많이 하더라고. 지휘권은 이제 처음에 이제 새로운 기를 정하여 시스템을 새 경매와는 다르다. 최초로 경매자는 이제 처음 나온 거. 유찰과 매각. 유찰은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한번 떨어지는 거. 보통 이제 그 법원마다 서울, 뭐 경기, 남부 뭐 이런 데는 그다음에 광역시나 직가시는 보통 한 번 떨어지면 20%씩 차감을 하는데 지방에는 지방법원 나름대로 해요. 30%씩. 왜냐 그래야지 매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하고 그렇다고 서울에서도 30%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안에 따라서 30%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거의 1년에 한 개, 두 개? 그 정도 어떤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뭐는 20%씩 떨어진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재매각도 이렇게 통상 입찰 보증금 20% 증가된다. 이거는 이제 특별 매각 조건 이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그러나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지급가인이 지난 뒤에도 지급기까지 대금에 대한 지연 이자와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된다. 그냥 낙찰돼서 소유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연 이자하고 내고 이렇게 설명드렸죠. 여기 이거 설명할 때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으면은 기존에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돈을 안 내잖아요. 잔금을 안 내면은 이 사람이 당연히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고요. 결정기일 일주일 이내에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 이내에 매각 결정기일을 한다. 정해있고요. 매각 결정기일은 이 당사자의 이유로 매각 허가 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 등 매각 허구를 재판하기 위해 따로 정해놓은 기일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해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들도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낙찰된 거에 대해서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강제관리 이제 쭉 읽어보시는데 이제 강제경매하고 강제관리로 이제 구분되는데 강제관리는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부동산이나 뭐 어떤 대상 물건이 훼손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강제관리를 신청해서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채무자가 관리 사무를 간섭할 수 없으며 그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 안 된다고 명령해야 하며 당초 채무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게 되는 제3자에게는 그 수익을 채무자 대신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관리인은 자기 인건비, 그다음에 부담하는 그 부동산에 나오는 뭐 재산세나 이런 조세, 뭐 이런 공과금 이런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요. 관리인은 법원을 임명한다. 법원이 임명한다. 이게 낙찰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관리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비용 내서 하는 거고요. 화해조서 나오는데 화해조서는 선생님들 때문에 안 합니다. 조정조서, 인감조서, 공동명매도 설명드렸고요. 당해세 이거는 할 얘기가 있어서 여기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오늘은 제가 좀 미리 공지했다시피 어디 좀 가야 돼서 전화가 계속 와요. 예, 그러시